유형 16번. 네, 가장 기본적인 683번. 원미분 하죠. 선생님 교재는 그냥 지나가라라고 되어 있고 다른 85번으로 갔는데 첫 번째 문제니까 원밍업 하듯이 한번 보겠습니다. 683번입니다. 네. 지나지 않는 사분면. 자, 대부분 지금 하고 있는 유리함수도 그렇고 무리함수도 그렇고 앞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로그함수, 지수함수에도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 그래프가 지나는 사분면, 지나지 않는 사분면. 몇 사분면을 지나느냐 지나지 않느냐는 y절편이 결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문제만 딱 보면 이거 y절편 찾아야 되는 거구나. 뭐라고요? y절편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럼 일단 한번 봅시다. y equal x 플러스 2 이거 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얘는 뭐 y절편과 관련 없이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그려보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점근선 일단 그려야 됩니다. 점근선 x equal 마이너스 2 그렇죠? 딱 나와야 되고요. y equal 마이너스 2 네. x 계수비로 y쪽 그 다음에 분모가 0이 되는 상황 그게 x쪽입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얘가 점근선이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뭘 찾아보면 그림을 그리실 때 그랬죠? y절편 그림 그릴 때는 점근선 잡고 y절편 즉 f0을 찾아보면 됩니다. f0을 넣으면 0 플러스 2분의 0 플러스 1 2분의 1이에요. 그럼 2분의 1이 어디 있노?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쵸?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는 쌍곡선이 되려면 이렇게 마이너스 2구나. 오케이. 마이너스 2.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고마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네. 여기를 지나겠죠. 여기를 지나니까 요렇게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하고 대칭으로 요렇게 가겠죠. 네. 2, 4분면은 요만큼 지나고요. 2, 4분면. 3, 4분면은 이만큼 지나고 있고 4, 4분면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1, 4분면에 하나도 지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 1, 4분면이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4분면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 정도는 아니도록 나오면 한 10번 안쪽에서 나오겠죠. 10번을 넘어가려면 685번 정도 돼야 됩니다. 네, 미지수가 포함되겠죠. 자, 한번 볼까요? y equal x 플러스 1 이거분의 4x 플러스 k 마이너스 6입니다. 얘가 제 4, 4분면을 안 지나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4, 4분면은 안 지나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잠시만요. 소리가 좀 약하죠. 전원이 켰습니다. 네. 제 4, 4분면을 연결되었습니다. 안 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얘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저기 있는 일단 점근선 구합니다. 네, 너무나 쉽지? x equal 마이너스 1, y equal 4를 구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점근선을 그려요. 여기다가 x equal 마이너스 1, y equal 4를 그리고 어렵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제 4, 4분면 이쪽 부분을 안 지나려면 어떻게 지나야 되죠? 얘가 만약에 이쪽으로 지나고 이쪽으로 지나면 즉 얘가 이렇게 되면 4, 4분면 안 지나겠죠. 이해돼요? 네.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또 이쪽 방향을 지난다 하더라도 y절편이 이렇게 지나가면 돼요. 그럼 이 초록색 그래프든 분홍색 그래프든 어떤 경우든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y절편이 이 밑으로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즉 제 4, 4분면 지나지 않는다. y절편이 어떻다? 0보다 크거나 같다.
X축이나 Y축 그리고 원점 같은 거는요. 어떤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으니까 반드시 등호까지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Y절편 F0이 말이에요. 0 플러스 1 이거는 0 플러스 K 마이너스 6인데 K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얘는 사사분면을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K는 6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사사분면을 지나도록 하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나지 않는 이라고 있습니다. 지나도록이면 반대죠. 얘가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되고 그럼 0보다 작아야 되고 6보다 작아야 됩니다. 같으면 안 되고요. 지나도록입니다. 보통 위에서 지나지 않는 해가지고 헷갈렸네요. 그래서 자연수 K의 개수는 5개 이렇게 되겠죠. 되죠? 네, 지나도록입니다. 자, 이게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실제 뇌사분면을 지난다, 지나지 않는다. 결국 Y절편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뒤쪽 유형 17번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함수 그래프를 보고 식을 만드는 겁니다. 네. 뭐 금방 끝나기 때문에 686번 보겠습니다. 일반형일 때의 상황입니다. 그 그림에서 우리는 점근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점근선 x 이퀄 뭐죠? 마이너스 2, y 이퀄 뭐죠? 1입니다. 그럼 일반형, 즉 주어진 게 y 이퀄 x 플러스 c분의 ax 플러스 b니까 일단 요걸 가지고 일반적으로 b 빼고 나머지를 다 할 수 있죠. y 이퀄 x 플러스 2 이거분의 x 플러스 b입니다. 자, x쪽 방향의 점근선은 분모가 0이 될 때의 상황을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야 되고요. y쪽 방향은 x 개수비라 했으니까 1분의 1이 1이라. 그래서 a는 1이고 c는 2다라는 걸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b 하나만 구하면 되는데 b 하나 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거기 있는 y축 위에 2라고 적혀있는 y절편이 있죠. 0,2 지나고 있습니다. 0,2 지나고 있죠. y 대신에 2 넣고요. x 대신에 0 넣으면 b는 4가 나와야 됩니다. 되겠죠? 네. 다시 한번 기본적인 내용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반형일 때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687번은 일반형이죠. 일반형이 표준형. 표준형일 때는 어떻게 돼요? 자, y 이퀄 x 플러스 a 이거분의 k의 플러스 b 이렇게 주어져 있고 a와 b의 그리고 k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나 점근선을 봅니다. 점근선 x 이퀄 3과 y 이퀄 2가 있죠. 그러면 y 이퀄 역시나 x쪽 방향은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수입니다. x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얘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y는 2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표준형에서 점근선은 얘 보고 결정하는 거고요. x쪽 방향은 이겁니다. 절대 얘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y는 b가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k는 역시 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이번에는 x절편이 주어졌죠. x축 위에 1이라는 게 있죠. 1,0 대입을 합니다. 0은 1-3분의 k에 플러스 2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k, 2분의 k가 2가 되고 이항하면 이렇게 되겠죠. k는 4 이렇게 됩니다. 즉 a는 마이너스 3이 되고 b는 2가 되고 k가 4가 되니까 얘네들을 싹 더하면 그 값이 나오겠죠. 3이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되겠죠? 네. 옆에 있는 18번도 집중 공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점근선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690번 한번 볼게요. 690번.
다른 건 다 했는데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 중에서 대칭축에 대한 이야기 한번 보려고요. fx 얘가 x-3분의 k가 있고 플러스 3이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오는 거. 점근선이 여기 3이거든요. 점근선 x equal 3. 즉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 x equal 3이라면 반어적인 표현으로 절대 만나지 않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정우역은 x not equal 3입니다. 즉 3에서는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죠? 치역은 y equal 3이 또한 점근선이었죠? 함수값 자체가 3이 절대 나올 수 없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y not equal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대칭의 중심은 뭐죠? 대칭 중심은 3,3이고 그리고 대칭축은 기울기가 얼마였다고요? 1이거나 마이너스 1. 그럼 기울기가 1일 때 y-3 equal x-3 즉 y equal 3이라고 하는 대칭축이 첫 번째 대칭축이다. y-y1 equal m x-x1 두 번째 대칭축은 y-y1 equal minus x-x1 y equal minus x 플러스 u 이 두 개가 이게 x죠. 이 두 개가 바로 대칭축입니다. 그래서 y equal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디귿은 y equal x의 대칭이다. 맞는 말이고요. 디귿은 x equal 3과 y equal 3을 기준으로 k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1, 4분면, 3, 4분면 방향인데 그러면 모든 4분면을 지나나? 이렇게 지나면 모든 4분면을 지나겠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지나게 되고 이렇게 지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얘가 제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 즉 모든 4분면에 지나지 않는 디귿의 반례가 될 수 있습니다. 즉 y절편이 결정되지 않는다면 저기 있는 3, 4분면을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미지수 k로 인해서 y절편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될까요? 이제 91번도 여러분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C하고 D는 양수고요. A하고 B는 음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원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절대값이 커진다 했으니까 음수 쪽에서 제일 작은 게 나올 거고 절대값이 크면 음수는 작은 거니까 A가 제일 작겠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양수 쪽에서는 C가 작고 D가 가장 크겠죠. 이렇게 가면 되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되겠죠? 네. 92번 뒤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최대 최소,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만큼 쉬운 건 없습니다. 바로 경계지점의 함수값 중에 큰 게 최대값, 작은 게 최소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x, 자, 첫 번째 문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보겠습니다. y equal x 마이너스 1 이거분의 2x 마이너스 1 이거의 최대값 a, 최소값 b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봐라. 자, 한번 보죠. 자,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왜 그림 안 그려도 되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그림은 x equal 1과 y equal 2를 점근선으로 가지고 여기다 0 넣고 여기다 0 넣으니까 1이라고 하면 y 절편을 갖습니다. 여기를 지납니다. 그러면 그림은 이렇게 점점 가까워질 거고 이렇게 될 겁니다. 마이너스 2, 한 이쯤 마이너스 2가 있겠고 2분의 1은 여기가 지금 y equal 1이니까 2분의 1 한 이 정도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그림을 보겠다는 거죠. 요 그림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요 사이에서 제일 큰 것은 이 값이고 제일 작은 것은 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크냐 저기가 제일 크냐를 판단할 필요 없이 그냥 f-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5가 되고 3분의 5입니다. 그리고 f 2분의 1 여기다 2분의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위에는 0입니다. 0이에요. 2분의 1에서 0, 원점 여기를 지나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이에요. 둘 중에 큰 게, 즉 여기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경계지점 함수값이 최대값, 최소값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해되겠죠? 이제 최대값, 최소값 이야기할 때는 그림 그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경계지점 함수값이 하나는 최대값이고 하나는 최소값이고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되겠죠? 네. 자, 거기에다가 이제 695번 문제 한번 보면 나머지는 다 그냥 그렇게 알아서 하시고 695번 종합적인 문제죠. 제한된 문제의 개수에서 여러 가지를 다 묻고 싶을 때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내겠습니다. 가에서 보면 점근선이 x 이퀄 3, y 이퀄 1이다. 얘가 점근선이다. 원점 지난다. 그럼 이걸 가지고 뭐 하라는 거야? 함수식 만들라는 거야. 너무 쉽지 않나요? 거기 보면 점근선이 x 이퀄 3이고 y 이퀄 1이니까 y 이퀄 x 마이너스 3분의 x 플러스 c 뭐 이렇게 될 거예요. 3 요렇게 만들었고요. 1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c만 구하면 되는데 원점 지났는데 0,0 지났는데 얘가 0이 되려면 c가 0 될 수밖에 없습니다. c 이퀄 0입니다. 그래서 y x 마이너스 3분의 x 얘가 이 함수식이고 이 함수식에서 x가 마이너스 3, 2 요 사이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합을 구해라. 그냥 f 마이너스 3 넣으면 됩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거분의 마이너스 3 2분의 1입니다. f2는요 2 빼기 3 이거분의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입니다. 얘가 최소값이고 얘가 최대값입니다. 그래프 안 그렸습니다. 그냥 경계지점 함수값으로 얘가 작네? 그럼 얘가 최소값, 얘가 크네? 얘가 최대값. 그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 그냥 다 하면 되죠. 마이너스 2분의 3. 어때요? 쉽죠? 식 만들 수 있겠죠? 네, 편안하게 하면 됩니다.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위치 관계. 네, 요거 나오면 이제 15번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자, 요거 한번 보죠. 천천히. 여기선 좀 천천히 보겠습니다. 696번 y x 플러스 1 이거분의 x 마이너스 1 이거 하고 y kx 플러스 1 얘가 한 점에서 만납니다. 양수 k의 값을 구해라. 자, 한 점에서 만난다. 한번 보죠. 얘를 일단 그림을 그려요. 이런 문제는 그림 그려놓고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점근선과 x 이퀄 1이라고 하는 점근선 여기가 1이고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림 이제 편안하게 그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x 대신에 0을 넣습니다.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고 하는 y 절편을 가지면 이 그래프는 요렇게 생겼겠네요. 요렇게 생겼고 또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이 직선의 특징은 뭐죠? 기울기는 모르겠지만 y절편이 1이다. 0, 여기 지난다. 여기 지난다. 얘가 이 그래프와 한 점에서만 만나요. 한 점에서만 만납니다. 사실 이 그래프와 한 점에서 만나고 이 그래프와 안 만나거나 이 그래프와 한 점에서 만나고 이 그래프와 안 만나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 그래프와 만나게 되면 이 그래프는 무조건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지나도 무조건 만나게 되겠죠. 그럼 생각을 해보면 한 점에서만 만나는 거 절대 이쪽 방면하고는 접할 수가 없죠. 이렇게 가면 점점 가까워지는데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사이로 지나가게 되고 이쪽 위로 가게 되니까요.
그럼 접할 때라는 얘기인데 결국 접할 때는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밖으로 벗어나려고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런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접하고 얘는 내려가는 어떤 감소 속도가 굉장히 가파를 거고 어차피 얘는 이 점을 이 정근선을 지나지 못할 거잖아요. 점점 가까워지는데 그러니까 얘는 이쪽으로 가다 보면 계속 이쪽으로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결국 접하는 거거든요. y equal fx와 y equal fx와 y equal gx가 얘를 gx라고 두면 얘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 그게 뭐죠? fx equal gx의 실근이에요. 이해돼요? y equal fx와 y equal gx의 교점 만나는 점의 x좌표 얘가 바로 fx equal gx 이거의 실근이라는 뜻이고요. fx equal gx의 실근이라면 다시 또 fx 마이너스 gx equal 0 여기의 실근이란 뜻이기도 하겠죠. 자, 뭐 여기서는 분수식에서는 요까지는 안 갈 거고 요렇게 갈 거예요. x 플러스 1 이거 x 마이너스 2 equal kx 플러스 1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 방정식의 근이 바로 교점의 x 좌표가 됩니다. 근데 등식의 성질 중에 등식의 양변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여도 등식은 성립한다. 얘는 지금 0은 아니거든요. 정의역 자체가 x equal 마이너스 1을 배제한 실수니까 얘는 0이 될 수 없어요. 양변에 x 플러스 1을 곱하면 x 마이너스 2 kx equal kx 플러스 1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이쪽을 먼저 전개하면 kx 제곱 플러스 k1 k 플러스 1 그 다음에 슉 넘어와서 마이너스 1 이거에 x 플러스 1 2, 3 뭐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넘어오면 이렇게 되죠. 즉 kx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3 이퀄 0 이런 2차 방정식이 생깁니다. k가 0이 아니라면 말이죠. k가 0이 아니에요. 지금 k는 기울기고요. 기울기고 기울기가 0이 되면 이 직선이거든요. 이 직선의 기울기가 0의 선이에요. 절대 안 만나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k는 0은 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k가 0이므로 k가 not equal 0이므로 이런 접하는 상황을 만들려면 판별식이 0이라 해야 되죠. 여기에 실근이 하나만 나와야 돼요. 접한다,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이다. 접한다,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이다. 2차 방정식인데 교점의 개수가 한 개만 나와야 돼. 중근을 갖는다는 이야기야. 판별식은 k제곱 마이너스 4분의 판별식이 아니니까 4 곱하기 그러니까 12k가 되고 얘가 0이 되려면 k 마이너스 12 이퀄 0이고 k는 not 이퀄 0이니까 k는 12밖에 될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되겠죠? 네. 요즘 꼭 익혀 놓으셔야 됩니다. 출제가 많이 되는 문제입니다. 출제가 많이 되는 문제고요. 60번.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봐야 되는 문제는 700번입니다. 700번. 네. 선생님 풀어준 문제 꼭 메모해서 비슷한 초록색 문제 선별해서 조금 문제량이 많으면 선별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손으로 꼭 움직여 보셔야 돼요. 자, 같은 스타일의 문제인데 이렇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같은 문제입니다. 얘가 표면 이렇게 돼 있고 얘가 항상 성립하고요. 문제는 a-b 최대값을 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함수가 요 범위 내에서
이 함수값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고 이 함수값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다라는 건데요. 네. 한번 보죠. 요걸 fx라고 생각해 봅시다. fx equal x 마이너스 1분의 3x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림의 이해, 그 문제의 이해를 위해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예, x equal 1 x equal 1 그리고요. y equal 3 y equal 3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0 넣어봐서 이제 하도 많이 그리니까 그 그림이 선명히 잡히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여기를 지릅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 얘가 이렇게 지나가겠죠. 요 정도 같은 정도 떨어진 거에서 요렇게 지나갈 거고 여기가 1이고 문제는 2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데 2부터 시작해서 2부터 시작해서 6까지 보겠다. 여기 6까지 보겠다. 여기서 요까지 그림을 보겠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그림 중에서 얘하고 얘 이 두 그래프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뭘까요? y절편은 같고 기울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gx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냥 m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걸로 한번 잡아보면 AB를 통합해서 생각하겠다는 뜻이에요. 이해될까요? 네. 그럼 이 그래프는 반드시 여기를 지납니다. 그렇죠? 반드시 여기 1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겠죠? 이해되나요? 네. 그리고 오늘 좀 더 낮출까요? 네. 재현 씨 괜찮겠어요? 네네. 괜찮겠어요? 네네. 자, 잘 봐요. 지금부터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이거든요. gx는 얘를 지나는 직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직선인데, 자, 얘 한번 봐요. 이 직선의 함수값, 이 직선의 y 절편보다, y 값보다, 함수값, y 좌표보다 이 함수의 y 좌표가 늘 같은 x 좌표에서 더 크다면 어떤 상황이냐면 쟤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지나가면 돼요. 이렇게 지나가면 모든 x 좌표에 대해서 이 지금 초록색이 fx거든요. 분홍색이 노란색 함수 그래프가 항상 이 주황색의 함수보다 위쪽에 있잖아요. 위쪽에 있어요. 그러면 얘가 성립한 거예요, 지금. 얘가 성립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돼요? 이해되죠? 그럼 얘가 지금 여기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금 A 빼기 B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다면 A는 가급적 뭐 해야 돼? 가급적 큰 수가 와야 되고 얘는 가급적 작은 수가 오면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면 최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A는 바로 요 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요 점. 요 점까지는 요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요까지보다는 아래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요게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점이 뭐지? 이 점이 x좌표가 6이고 여기다 6을 넣으면 f6은 6 빼기 1, 5분의 6, 3, 18에다 20이니까 얘가 4네? 6,4야. 6,4야. 이해되겠어요? 그럼 A는 뭐라겠죠? 이때 이때 기울기 A는 그러면 얘가 0,1이니까 0,1에서 6,4까지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움직였지? 6칸 움직였지. X2 X1 이거분의 Y2 Y1 6분의 3 2분의 1이야. 근데 A가 이건데
A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A는 최대값이 2분의 1이고 그럼 얘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밑으로 오면 돼.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 주황색이 성립하는 거예요. 느낌 오겠어요? 그럼 B 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을 이야기할게요. 이제 이쪽. 여기에서의 함수값보다 항상 이쪽의 함수값이 더 커야 된다고. 그럼 여기를 지나고 있고.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돼.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어?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죠? 여기에서 요 점을 지나는 쪽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요거보다는 위로 올라가야 돼. 위로 올라간다는 기울기가 커진다는 뜻이야. 이해되죠? 그럼 이때 B라고 하는 것에 이때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여기는 2, 여기다 2를 넣으면 2 빼기 1, 1이고요. 6 더하기니까 8, 2,8이고요. 그럼 기울기는 2 빼기 0에서 8 빼기 1이니까 얘는 2분의 7. 이거보다는 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B의 최소값은 2분의 7이고요. 2분의 7이고요. 그래서 A-B 최대는 바로 A 최대인 2분의 1과 B의 최대인 2분의 7을 빼서 마이너스 3 이렇게 가면 문제입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야 그 이해가 좀 될 수 있는 문제고요. 그래프를 그려놓고 자, 이런 스타일 문제 결국은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한 문제를 y gx가 이거다 일 때 얘하고 fx와 gx가 한 점에서 만나는 그러한 범위를 m 값의 범위를 구해라 라고 하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 그 사이에 들어가면 얘가 만난다. 안 만나는 범위 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도 한번 좀 고민해야 됩니다. 이해되겠죠? 네, 같은 스타일의 문제였습니다. 네네네. 네. 자, 그러면 699번을 여러분 한번 해봐요. 금방 했던 거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가면 돼요. 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시 한번 쌤이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요럴 스타일, 딱 요 스타일로 나오거든요. 나오니까 금방 뭐 유사문행 문항도 쌤이 이야기를 했었고 하니까 네, 똑같은 문제죠. 잘 해결되나요? 그래프가 일단은 요렇게까지 그려놨습니다. 요 그래프 모양이 그대로 나올 수 있으면 되고 요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요 그래프가 난 그거 한번 좀 다르게 나왔는데 그런 사람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점것은 잡고 y절편 가지고 계략적인 그림을 그린다. 얘는 y절편이 2다. 한 점에서 만나려면 요거보다는 내려가야 되고 요거보다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이 점이 뭐고? 1, 여기다 1을 넣으니까 2분의 6 1,3이었고요. 이 점이 얼마냐?
3, 여기다 3을 넣으니까 4분의 6 더하기 4, 10. 4분의 10이면 2분의 5가 되겠죠. 그럼 이때 기울기는 뭐죠? x2-x1 네, 3 빼기 0 이거분의 y2-y1 네, 3분의 2분의 1이면 6분의 1이고 이때 기울기는 x2-x1분의 y2-y1 1입니다. 1이죠. 예, 결국은 A가 6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으면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작거나 같으면 한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이해될까요?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답은 6분의 7이 되면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기울기의 최대값 2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기울기의 최소값 2까지는 내려가는데 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만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이해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701번부터는 다른 쪽 개념하고 융합된 내용입니다. 네, 1학기 때 했던 내용과 또 융합된 내용인데요. y equal x-1 이거분의 9 플러스 3 이거의 그래프 위에 P에서 QR과 이렇게 정근선과 만나는 수직으로 만나는 수선을 꺼서 만나는 점을 QR이라 했을 때 이거의 최소값. 네, 쌤 예상에는 이번 시험 범위라면 두 가지 부분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출제되기에 딱 좋은 문제입니다. 정말 얘는 가장 강력한 내가 선택했을 때 이번 시험 범위를 생각했을 때 가장 유력한 건데요.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근선이 x 이퀄 1과 표준형이죠. y 이퀄 3에서 정근선을 가집니다. y 이퀄 3, x 이퀄 1에서 정근선을 가지고 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가 되겠죠. 여기다 0을 넣으면 마이너스 9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6을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자, 이 위에 임의점 P가 있고요. P가 있고 얘를 이렇게 수선을 내리고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그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게 여기가 R이라는 점이고 여기가 Q라는 점이다. 자, 그래프 위에 어떤 점을 잡을 때 문제 해결 전략 가장 먼저 어떻게 하면 되죠? 이 점을 어떤 기준 좌표를 정하는 거죠. t, x 좌표를 t라고 두면 y 좌표는요. t-1분의 9 플러스 3. 좀 복잡하지만 이 규칙을 따르는 점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성분 PQ는 PQ 더하기 성분 PR 바로 이야기할게요. PR은 자, PQ를 한번 봅시다. PQ 여기서 여기까지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X 좌표가 얘도 T일 거란 말이에요. Y 좌표가 뭐죠? 얘가 Y 이퀄 3이라고 하는 정근선 위의 점이니까 Y 좌표 3이에요.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이 Y 좌표에서 이 Y 좌표를 빼면 되니까 얘는 t-1분의 9 더하기 3에서 3을 뺀 거예요. 요 Y 좌표, X 좌표와 같을 때 성분의 길이는 Y 좌표의 차가 즉 얘에 없어지고 얘만 남습니다. 그리고 P에서 R까지 여기까지는 얘가 X 이퀄 1이니까 1, 그 다음에 t-1분의 9 플러스 3 y 좌표는 같으니까 x 좌표의 차예요. t에서 1을 뺀 거죠. t 빼기 1입니다. 얘가 PR이 됩니다. 자, 정리 한번 할게요. 자, 이거 보고 느끼셔야 돼요. 1, 이거분의 9 플러스 t-1 이거에 뭘 구하라고요? 최소값 뭘 쓸까요? 여기서 그 다음 답 나와야 돼요. 뭐라고요?
뭐라고 주는 것 같은데? 뭐라고요? 대칭? 얘는 크거나 같습니다. 이 루트 t-1분의 9 t-1 산술 기하편이죠. 이해되세요? 얘하고 얘가 양수입니다. 왜? t 값은 1보다 커요. 문제에서 양수라는 말은 없지만 정근선이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t는 1보다 큽니다. 그럼 얘가 양수고 얘가 양수예요. a 플러스 b 얘가 산술평균, 얘가 기하평균, 얘가 AB가 양수면 성립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시험 범위가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명제의 증명, 그러니까 산술 기하평균 거기서부터 시험이 시작되는데 이 안에 얘가 있으니까 따로 문제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선생님이 산술 기하평균 가지고. 그래서 이번 시험에 반드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문제입니다. 설득력 있죠? 네. 한 문제 가지고 두 개를 다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기본적인 어떠한 그래프 그릴 수 있는지, 그리고 산술평균, 기하평균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얘가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적용되는 문제다라는 걸 이해를 할 수 있는지 뭐 이렇게 되니까 이 넓이의 최소값은 6이 돼야 됩니다. 되겠죠? 네.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고요. 자, 703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03번 좀 복잡해 보이지만 네, 어렵지 않습니다. y equal x분의 6. 문제가 복잡하니까 그래프는 간단하게 줬습니다. 문제가 복잡하니까 그래프는 간단하게 줬어요. 네, 얘가 x축 y축이고 x축 y축이고 얘가 원점을 대칭의 중심으로 갖는 건데요. 자, p 1사분면 인점을 P라고 하고 제3사분면 인점을 Q라고 했을 때 PQ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AB라고 하고 등등등등등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가 P가 있는데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리고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뭐 대칭 구조가 아닌 상황에서 수선만 그냥 뚝뚝 내리면 여기가 C고 여기가 D인데 요렇게 끊고 요렇게 껐을 때 요 사각형, 요 육각형이네. 육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봐라. 그럼 이 육각형은 요렇게 나누면 되거든요. 요렇게 그 다음에 요쪽 초록색 이렇게 4개의 도형으로 나누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뭐부터 하라고요? 기준 좌표부터 잡으라고요. T로 잡으면 또 뭐 S 감이 안 좋아요. 얘를 A로 잡읍시다. A 잡고 그러면 A분의 6 나오겠죠? 이해되죠? 얘를 어떻게 할까요? B로 잡으면 얘는 B분의 6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나요? 자, 요 사각형 OAPB 요 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죠?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가 A고 A분의 6이면 6입니다. 다시 말해서 얘는 어떻게 모양을 가져도 6이다 라는 뜻이고 같은 이유로 얘의 넓이는 6입니다. 네, 얘도 6입니다. 같은 이유로 사각형 QDOC도 역시 B가 음수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뭐 서술형 안 나오겠죠. 마이너스 B 곱하기 마이너스 B분의 6이에요. 가로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 하여튼 6입니다. 되겠죠? 그럼 요거 두 개는 어떻게 잡아도 고정되어 있는 식이야.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될 것 같아? 얘하고 얘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자, 삼각형 그러면 OBC와 삼각형 OAD를 한번 더해보죠.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이라서 2분의 1.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라고요? 에이, 마이너스 B라 했잖아요. B가 음수니까. 그치? 얘가 헷갈리면 얘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분의 6 이렇게 두세요. 알겠죠? 헷갈리면 좌표 아예 마이너스 B, 해도 돼요.
됐죠? 네. 곱하기 높이는 얼마라고요? 높이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누구를 따라가야 돼? 이거 따라가야 되겠죠. A분의 6. A분의 6입니다. 되겠죠? 네. 플러스 자 이쪽 부분도 볼까요? 이쪽 부분 2분의 1 곱하기 가로는 A고요. 세로는 마이너스 B분의 6입니다. 마이너스 B분의 6이고요. 그럼 얘가 얼마죠? 마이너스 A분의 3B가 되고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B분의 3A가 됩니다. 조금 헷갈린다 싶으면 마이너스 B를 만약에 뭐 베타 정도로 한번 치환을 해보면 베타는 양수예요. 베타는 양수예요. 그럼 얘는 A분의 3베타 플러스 B분의 3베타 아니 베타분의 3A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양수라는 느낌이 확 오지 않아요. 이것도 양수고 이것도 양수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 쓴다고요? 산술 기하표. 왜? 얘가 분수의 모양, 역수의 모양이잖아요. 곱하면 1이에요. 곱하면 1. 그럼 얘까지 곱하면 2 루트 3 곱하기 3 9가 되고 역시 6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 합한 넓이의 최대값이 6이 되는 거예요. 최대값이 6. 이해되죠? 그래서 S 최대는 6 더하기 6 더하기 6 18입니다. 요거는 고정된 6, 상수 6. 요것도 상수 6. 요거는 최대값이 6. 최소값이 6. 최소값이. 이보다 더 크다 했으니까 최소값이 6. 이 최소값 미니멈. 문제가 미니멈이죠?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내가 이 좌표를 넓이를 구하는데 B가 음수예요. B의 좌표가 음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B 하면 양수야. 그죠? 그래서 산술 기하표 입었을 때 양수라는 느낌이 안 올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았는데 만약에 얘가 좀 헷갈린다 싶으면 이 좌표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분의 6이라고 잡아주면 처음부터 그렇게 잡으면 좀 덜 헷갈릴 수도 있다. 이해되겠어요? 네. B가 마이너스 3이면 예를 들어서 B가 마이너스 3이면 길이는 3이 되겠죠. 3은 마이너스 3이 되니까요. 마이너스를 붙여야 길이가 됩니다. 되겠죠? 네. 자, 뒤쪽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이제 유리함수의 합성이라고 하는 내용과 역함수 내용 그거 두 개 남았네요. 합성함수와 역함수. 자, 합성함수 있습니다. 유리함수의 합성함수는 그냥 합성함수의 형태를 만들어서 문제를 푸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그냥 수를 가지고 바로 쭉쭉쭉쭉 가다가 어떤 주기를 발견하는 게 대부분의 문제입니다. 705번 문제 볼까요? 705번 문제. fx가 x분의 x-1입니다. 이때 한 번, 두 번, 세 번 합성할 때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f 100에 8을 구해라. 이런 거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는 반복해서 자꾸 만들어 갑니다. F8은 8분의 얼마죠? 8 빼기 1이니까 7이 됩니다. 그럼 F2의 8은 합성함수 개념이 이거잖아요. F의 F8이고 F8이 8분의 7이라고 나왔으니까 자, 이제 계산할게요. 8분의 7 이거분의 8분의 7 빼기 1 위아래 8을 곱하면 7분의 7 빼기 8이 돼서 마이너스 7분의 1 되나요? 네, 번분수 계산. 그러니까 유리식이라고 하는 게 다른 문제로 나오지 않아도 이 문제 나오면 유리식의
번분수 계산이 같이 병행되는 거죠. 그래서 별도로 유리식 부분에서 이런 진짜 숫자 계산하는 유리식은 나올 일이 별로 없을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F3의 8은 역시나 똑같이 F의 F2의 8을 정의역으로 가져가면 되는 거고 F의 마이너스 7분의 1 됩니다. 마이너스 7분의 1분의 마이너스 7분의 1 빼기 1 위아래 7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7을 곱하죠. 위아래 마이너스 7을 곱하면 분모는 1이 될 것이고 위에는 1 플러스 7 8이 됩니다. 다시 8이 왔다는 이야기거든요. 원래 애초에 정의에 이거라잖아요. 그러면 F4의 8은 뭐하고 같아서? F8하고 같아서 8분의 7 나오겠죠. 결국 8분의 7 마이너스 7분의 1 8이 반복된다. F5의 8은 안 봐도 마이너스 7분의 1일 거고 F6의 8은 8이 될 겁니다. 주기가 얼마죠? 3입니다. 주기가 3입니다. 그럼 얘를 뭐로 나누어서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 1과 같죠? 얘를 구하라는 거고 답은 8분의 7 나올 겁니다. F의 200은요. 200의 8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니까 F2의 8하고 같을 것이고 마이너스 7분의 1이 나올 거고. 이해되죠? 네, 요런 흐름입니다. 뭐 설마 200번 혹은 100번 합성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네. 그 같은 스타일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그 10의 8번 그래프를 주고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그래프를 보면 F의 2708번입니다. 21 이거에 1을 구해라 라는 건데요. F1부터 먼저 구하겠죠. F1은 얼마인가요? 그래프 보고 읽어야 돼요. F1은 0입니다. 1,0이라는 거 읽어야 돼요. 그건 없이 읽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F2의 1 얘는 F의 F1이고 네. F0입니다. F0이 얼마죠? 1이라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0,1이라는 거. 그럼 F3의 1은 다시 F1이잖아요. 뭐예요? 뭐죠? F1은 0이었잖아요. 0. F4의 1은 다시 F0이 될 거고 네, 1입니다. 0, 1, 0, 1, 0, 1 왔다 갔다 하는 거죠. 2로 나눈 나머지가 같은 얘는 F1과 같은 0이 되면 됩니다. 그런 문제예요. 되겠죠? 네. 자, 그렇지만 이렇게 합성함수 같은 경우 유리함수, 합성함수는 수를 가지고 바로 주기를 구하는 문제가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실제로 합성함수를 만드는 문제도 있기도 합니다. 어렵지 않은 706번 문제 한번 볼게요. fx는 x-1 이거분의 x 플러스 1로 정의되어 있고 f의 fk가 k분의 1을 만족한답니다. 자, 그럼 요걸 한번 보죠. f의 fk, x 대신에 fk가 들어가면 그게 f의 fk입니다. fk 빼기 1 이거분의 fk 더하기 1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fk 대신에 원래 거 x-1분의 x 플러스 1 이거 빼기 1 x-1분의 x 플러스 1 이거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이런 분모수 계산 어떻게 하면 좋다고요? 분자 분모에 x-1을 곱해버리면 돼요. 그럼 여기다 x-를 곱하니까 얘는 x 플러스 1이 되고 빼기 x-1 위에는 x 플러스 1 있고 더하기 x-1 그럼 여기 x 없어질 거고 여기는 1이 없어질 겁니다. 결국 분모에는 2가 남고 위에는 2x 즉 x입니다. x. x가 갑자기 왜 나왔지? 여기 x 대신에 다
K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FK니까 K, X 대신에 K, X 대신에 K가 들어오면 됩니다. K고요, K고요, 네, K입니다. 네, K고요, 네, K고요, 네, 여기도 K입니다. 그럼 최종적인 문제는 이 K가 뭐하고 같다? K분의 1하고 같으면 돼요. 자, 마지막에 주의해야 되는 거 있어요? K하고 K분의 1이 같다면 K 이퀄 K분의 1이라면 K 제곱 이퀄 1이 될 거고 K가 not 이퀄 0일 때 그럼 K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1 혹은 K는 1 이렇게 되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답은? 그러면 답은 3번. 왜 1은 안 되지? 보기에 없어서? 그렇죠. 분모예요. 이거 만약에 1이라고는 보기가 지금 없어서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근데 보기에 1이라고는 답이 1번에 있다, 2번에 있다. 그러니까 3번 마이너스 1이 등장하기 전에 1번, 2번에 1이 있으면 아마 그거 찍고 뒤에 거 보기 안 보고 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 말이죠. 맞잖아요. 1이 안 되는 이유는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정우역이 x 이퀄 x not 이퀄 1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모에는 절대 1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되겠죠? 네, 그래서 빠진 겁니다. 보기에 없어서 빠진 게 아니고 보기에 마이너스 1만 있어서 빠진 게 아니고 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리함수의 역함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함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 709번 문제 볼게요. 709번. 자, fx가 2x 플러스 3 이거분의 ax 유리함수고 f와 f 인버스가 네, 같다. 자기 자신의 역함수다. 자,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유리함수에서만 이야기입니다. 유리함수 F에서 자기 자신과 그 다음에 그 역함수가 같다라는 것은 y equal fx가 뭐의 대칭이죠? 그렇죠. y equal x의 대칭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럼 얘를 바꿔서 생각하면 대칭의 중심이, 자,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대칭의 중심이 이다. 뭐다? 자, 요거 이해해야 되는데요. 자기 자신의 대칭인 것은 y equal x의 대칭이면 됩니다. 그럼 가장 간단하게 뭐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대칭의 중심이 0,0이면 되죠. 그럼 꼭 여기만 있어야 될까요? y equal x 위에 있는 거 만약에 여기하고 여기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도 역시나 탁 접으면 포개지죠. 지금 이 이야기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즉 유리함수 f가 원함수와 역함수가 서로 같다는 것은 이 fx가 y equal x의 대칭이고 그럼 얘는 y equal x고 또 하나는 y equal 마이너스 x지만 얘는 또 아니잖아요. 마이너스 x하고도 뭔가 y 절편이 또 다른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두 대칭 축의 교점은 y equal x 위에 있죠. x좌표와 y좌표가 같다는 뜻입니다. 이해되겠어요? x좌표 equal y좌표. 다시 말해서
점근선이 x 이퀄 a고 y 이퀄 a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점근선이 x 이퀄 얼마죠? x 이퀄 마이너스 2분의 3. 그럼 y 이퀄 뭐죠? 지금 y 이퀄 2분의 a인데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하고 같아야 된다고. 그 뜻이야.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에요. 이해되겠어요? 자, 요거 노란색 요 부분 핵심적인 개념이니까 꼭 메모해 두셨다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뒤쪽 문제를 하기 전에 앞에 개념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내용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리함수의 역함수 구하기. 자, 요거는 문제와 관련없이 개념 먼저 읽고 가겠습니다. 유리함수의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x하고 y하고 바꾸면 되거든요. 맞죠? x하고 y하고 바꾸면 되는데요. y 이퀄 ax 플러스 b 이거분의 cx 플러스 d 얘가 있습니다. 이걸 역함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일단 스텝 1 x에 대해 정리합니다. 얘를 x에 대해서 왜 정리하노? 네, y에 ax 플러스 b 이퀄 cx 플러스 d 이렇게 정리하고 x 있는 건 왼쪽, x 없는 건 오른쪽 이렇게 곱한 ayx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cx 이쪽으로 넘어올 거고 그 다음에 by 마이너스 by 플러스 d 마이너스 by 플러스 d 이렇게 될 겁니다. 얘를 x로 묶으면 ay 마이너스 c 이거의 x 이퀄 마이너스 by 플러스 d 이렇게 될 것이고 x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ay 빼기 c 이거분의 by 플러스 d가 됩니다. 스텝 2 x하고 y하고 바꿉니다. 그러면 y 대신 마이너스 b가 아니에요? 마이너스 b 맞죠?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면 y는 ax 마이너스 c 이거분의 마이너스 bx 플러스 d가 됩니다. 표준형일 때도 역시 표준형일 때 어떻게 하느냐? 표준형은 이런 스타일 일반형으로 만들어서 하시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겠죠? 아니면 표준 그 자체에서 어차피 양변의 분모를 곱해야 되니까 똑같은 일반형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하는 게 나았는데요. 자,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지만 결론적으로 얘하고 원함수하고 역함수하고 비교했더니 얘만 차이 나고 다른 건 그대로 있더라. 즉 이쪽 대각선 ax 플러스 t는 그대로 있는데 이쪽 대각선에 여기에 x 계수하고 여기에 상수가 서로 위치를 바꾸고 부호까지 바꿨더라. 그럼 역함수 나오는 거야. 그런데 요 정도면 가장 편한데 또는 여기서 약간 여러분이 혼돈을 주면 여기에만 익숙해 있는 요거 바꾸고 부호 바꾸면 되지. 혼돈을 주는데 살짝 그 틈을 이용해서 당황스럽게 만드는 문제는 뭐냐면 y 마이너스 ax 플러스 c분의 bx 마이너스 d 이렇게 나오면 이건 뭐지? 이렇게 된다고. 얘는 뭐야? 위에 더해서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를 곱한 거야.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결국 똑같은 거잖아. 얘는 똑같은 거야. 근데 얘를 보면 당연히 근데 보기에 얘가 없으면 갑자기 당황하게 돼. 이해되죠? 원칙은 얘예요. 원칙은 얘고요. 근데 약간 틀어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면 됩니다. 그럼 얘만 받아들이면 굉장히 쉬운 스타일이 이쪽입니다. 자, 문제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와 관련 없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710번 fx가
x 플러스 a 이거분의 4x 마이너스 3입니다. f 인버스 x 어떻게 된다고요? 네, x 뭐죠? 요거하고 부호가 바뀐 마이너스 4. 여기는 뭐가 와?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3 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옆에 보니까 x 플러스 c 이거분의 2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네요. 되겠죠? 그럼 c는 마이너스 4고요. a는 마이너스 2고요. b는 마이너스 3이고 그런 겁니다. 네, 이렇게 가면 됩니다. 되겠죠? 네, 네. 자, 요거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고요. 711번 볼게요. 711번. 얘는 ax 플러스 b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 멘트예요. 그래프와 y equal fx와 y equal f 인버스 x가 모두 3, 마이너스 2이 지난다. 역함수로 구하라는 걸까요? 아니고요. 얘는 f3은 마이너스 2 원함수가 얘를 지납니다. 그럼 또 역함수가 이걸 지난다. f 인버스 3이 마이너스 2다. 이건 어떻게 처리해? f 마이너스 2가 3이다. 이해되나요? 역함수의 치역은 원함수의 정의이고, 그럼 이거하고 이거 두 개 가지고 여기다 넣으면 연립 방정식을 이용해서 두 개의 문자 A와 B가 커버됩니다. 할 수 있겠죠? 계산은 여러분한테 맡기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712번 문제. 712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중요한 문제인데요. 결국 다시 돌아가서 이 유리함수 그래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느냐라는 건데, y equal fx가 문제에 보면 두 직선 y equal x 플러스 5와 y equal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대칭이야. 그럼 얘네들이 뭐라는 뜻이야? 대칭축이라는 뜻이야. 얘네들이 대칭축이야. 대칭축이고, 또 그 역함수가 이거와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야. 이때 상수 A, B, C, D에 대해서 한번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값을 구해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대칭축인데 Y equal F 인버스 X 이거의 대칭축이 얘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x 플러스 5 여기에 대해서 이 그래프 자체가 대칭이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 여기를 지나는 뭐 이렇게 돼 있는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나? 마이너스 3이고, 그럼 여기가 대칭이 주신 여기가 정근선이라는 뜻이고요. 그렇죠? 그럼 fx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얘 아니에요. 예,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럼 얘를 y equal x에 대칭 이동하면 이 그래프만 대칭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근선도 같이 대칭 이동하게 돼 있죠. 이해될까요? 이 그래프도 역시 같이 대칭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의 대칭축은 얘의 역함수가 바로 대칭축이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의 역함수. 그럼 이거의 역함수는 y equal x 마이너스 5가 됩니다. x에 대해서 정리해서 x는 y 마이너스 5. 그죠? 그럼 x하고 y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에서도 얘 이쪽 넘어가 얘 이쪽 넘어가 y equal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얘는 그대로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까지 다 더하면 마이너스 8 나오고요.
또 이 생각 자체가 좀 어렵다면 방법 1이고요. 자, 그래프가 평행 이동하고 아니면 대칭 이동하든 어떻게 하든 그 그래프가 갈 때 그 대칭축도 따라간다, 정근선도 따라간다 이런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함수가 역함수가 되면 대칭축도 역함수를 이루게 된다라는 그런 방법이고, 방법 2는 자, 그럼 대칭축의 교점이 대칭의 중심이잖아, 그죠? 그러면 대칭의 중심 이거 두 개의 교점 두 개 더해버리면 x 플러스 5 이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면 2x가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x는 마이너스 4야. 그럼 마이너스 4 여기 넣으면 y는 1 나오겠지. 즉 대칭의 중심이 마이너스 4,1이야. 뭐에? y 이퀄 fx에 대해서 말이야. 그럼 y 이퀄 f 인버스 x 여기의 대칭의 중심은 뭘까? 1, 마이너스 4가 되겠지. y하고 x하고 바뀌면 되니까. 그치? 그럼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 기울기가 1인 직선 하나 만들고, 얘를 가지고 기울기가 1인 직선 y 플러스 4 이퀄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y 이퀄 x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나 만들어내고, 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은 y 마이너스 y1 이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1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만들어내고 이렇게 만들어내면 돼요. 이해되겠죠? 네. 여기까지 하면 되는 거고요. 뒤쪽에는 앞에서 나왔던 거하고 같이 해결하시면 됩니다. F 인버스 서클 F 이거 뭐라고요? 상수함수 항등함수가 되고, 얘는 F 인버스 5하고 같을 거고요. 713번 그렇죠? F 인버스 5 구할 때 얘가 알파라고 두고 F 알파가 5다 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죠. 아니면 역함수 구하는 게 굉장히 쉽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구하면 원래 원칙이지만 역함수 구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fx가 지금 x-3분의 2x-3이면 f 인버스 x는 뭐죠? x-2분의 3x-3 요거하고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꾸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걸로 쓸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고, 여기다가 그냥 바로 5 집어넣으면 훨씬 더 쉽게 나옵니다. 이해되겠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